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에듀크레이션 자체로 진행하는 이제 면접 여름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프로그램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또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대한 좀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좀 개별적으로 어쨌든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이나 뭐 이렇게 좀 주시면 가능한 좀 질의응답을 많이 진행하는 쪽으로 시간을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소개를 따로 드리진 않겠고요. 오늘 아마 거의 다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자, 우선 면접에 대해서 좀 간략한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면접, 연대 면접, 고대 면접, 그다음에 특기자 영어 면접, 뭐 아무래도 이 UD, 연대 UD랑 이화여대 어특 국제 특기자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면접 준비와 뭐 수능을 좀 어떻게 좀 조화롭게 갈지 그런 말씀들 좀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점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실 테니까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면접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건 서울대학교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면접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활용 면접 둘로 나눠져 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제시문 면접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제시문 면접은 뒤에 보시겠지만 준비 시간 문제를 주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고 뭐 이제 다시 이제 추가 질문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서류 기반 면접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이제 생기부 자소서 있는 학교 자소서가 되겠죠. 생기부 자소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화된 퍼스널라이즈된 질문을 던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서 서울대 지규는 서류 기반 면접을 하고 일반 전형은 제시문 면접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제시문 면접이라는 건 이제 이건 이제 서울대 자료긴 한데 뭐 연세대, 고려대다 같은 과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수의 면접위원 최근에 이제 2명이 보통 평가들을 많이 하고요. 일단 답변 준비 시간이 부여됩니다. 요거는 서울대의 경우고 보통은 이제 2세트를 풀게 되죠. 2세트. 그래서 이제 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을 보는 학교 5개 있죠. 자전까지 치면 6개죠. 경영, 경제, 소비자, 그다음에 의류, 농경제, 자전. 여기는 수학 문제 플러스 사회과학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다른 학교들은 다른 과들은 뭐 인문사회과학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는 어쨌든 그 수문화생지 문제를 풀게 되어 있죠. 그런 어쨌든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답변 시간 다음에 문제 푸는 과정, 답을 뭐 설명하기로는 이제 면접관들과 토론식으로 풀어간다고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약간 학생들 입장에서는 털리는 느낌이 들죠.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게 제시문 활용 면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인문대학, 공과대학, 간호대학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동선 대기실에 있다가 면접을 준비한 다음에 면접실로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요 이제 면접 준비실에 갖는 시간이 뭐 30분 혹은 45분 이렇게 좀 이제 약간 지원 단위별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학과별로 다 다른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문대학 영문과나 뭐 사회과학대학 그 정치외교학부나 푸는 문제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전 오후로만 다를 뿐이고 그런 문제 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공계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뭐 물리 문제일 수도 있고 수학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푸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겼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인문학 문제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예를 요 왼쪽 세트가 이제 오전 문제죠. 요 왼쪽 세트와 또 이제 사회가 왼쪽 세트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세트를 30분 동안 준비해서 15분 동안 면접을 보는 겁니다. 인문사회 문제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경영, 경제, 농경제, 문과 기준 이런 데라면 요 사회과학 문제 하나, 그다음에 수학 문제 하나, 일단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공계면은 스물화생들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소제목에 서울대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대면 면접을 고집한 이유라고 써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 초에 워낙 뭐 몇십만 명씩 확진되는 걸 겪었으니까 예전을 생각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코로나 첫 때 2020년 11월, 12월 그때
1000명 정도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 뭐 오늘도 뭐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코로나 첫 해에 이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모두 비대면 면접으로 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비대면 녹화 방식이 됐어요. 녹화는 그냥 자기 준비된 답변 쭉 말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서울대는 유일하게 지난 3년 동안 대면 면접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장에 면접관이 실제로 오프라인상으로 앉아있는, 대면으로 앉아있는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이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기출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이건 다 2015년부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자, 인문계 기준 봤을 때 문제 난이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야, 서울대 가는데 이 정도 문제 풀어도 돼? 그러니까 제시문도 상대적으로 좀 짧아 보이고요. 논제도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서울대는 이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 최초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인이 뭐 의견을 제시하시오, 설명하시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의견을 뭐 예를 들어 어떤 예술가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여기 뭐 송경훈과 최북이니까 보통 선택들을 하겠죠. 송경훈일 수도 있고 최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접관은 그 반대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경훈을 택했으면 최북이 이런 면에서 낫지 않아요? 송경훈은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을 하죠. 이 추가 질문이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면 면접, 즉 인터랙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면 면접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 한번 보고 내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 그냥 1차 발표 나면 준비하고 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서울대 면접은 인터랙션이 중요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이과도 마찬가지. 그 내가 답을 뭐 맞췄냐 못 맞췄냐가 아니라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답을 한 절반 정도 맞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면접관들의 상호작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2년 동안 연세대나 고려대는 이거를 독화 면접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대면 면접을 고집한 이유는 이 추가 질문에서 변별력을 두고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만약 최초 질문 자체가 답변이 안 된다면 서울대는 합격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 복원된 걸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건 이제 가장 최신 거를 가지고 왔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있죠. 학생이 이렇게 쭉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뭐 중량을 기준으로 무슨 정자냐, 왜 조건했으냐,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 학생이 얼마나 잘 대처를 하는지가 변별력을 갖는 거고요. 추가 질문 둘, 추가 질문 3개까지 들어왔죠. 인문학 문제 하나에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1번에 대해서는 들어갔고 문제 2에 대해서는 문학 작품 말하라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요거는 뭐 특별히 추가 질문이 없이 넘어갔죠. 그다음에 사회과학 제시문에도 마찬가지로 1번에 이렇게 답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추가 질문이 안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딱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보통 이제 인문대 쪽에서는 인문학 제시문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푸는 경향이 있고요. 추가 질문도 거기 좀 집중이 되고 사회과학 대학에서는 사회과학 제시문 쪽에 조금 집중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매뉴얼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뭐 이제 왜 추가 질문 안 하세요? 하세요? 이제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경향성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추가 질문이 핵심이다. 서울대는 그래서 대면 면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학생도 이런 얘기를 하죠. 15분이 면접 시간이었으면은 이제 본인이 그 최초 답변을 말하는데 11분, 12분을 썼다. 이거는 매우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최초 답변이 핵심이 아닌데 면접에서 보고 싶어하는 거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본인 일방적으로 여기 시간을 다 써버리면 답변을 잘 못한 거니까 시간 한 배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문항 하나당 1분 30초. 보통 이제 총 4문제니까 6분 이내로 답변을 마치라고 조금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면접 후기가 있었고요. 21년 거였고, 그다음에 서류 기반 질문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좀 인원이 작은 과, 그다음에 이제 뭐 사범대 이런 데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형이 3개잖아요. 추천형, 뭐 활동 우수형, 국제형인데 그럼 이제 이 면접들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과연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아니라는 답변을 여기서 드릴 거고요. 왜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세대에서 좀 주의할 점 뭐냐면, 면접 시기가, 이제 여기가 수능이잖아요. 그죠? 11월 17일 수능인데, 올해 예정이 돼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 추천형하고 특기자 국제, UD죠. 여기는 수능 전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납치의 가능성이 있다. 수능을 잘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처음부터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수능이 잘 나온 학생은 써놓고 뭐 면접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1단계가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게도 조정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제 그 수능 후에 이제 활동 우수형 면접이 수능 다음 날 있고요, 바로. 그다음에 여기 국제형, 이제 하스, 뭐 ISD 요 그쪽이죠. ISD 그쪽. 그쪽은 이제 수능 후 일주일 정도, 뭐 한 열흘 정도, 뭐 수능 다음 주에 면접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수능 후에 좀 숨 돌리고 뭘 할 시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활동 우수형은 수능 후에 준비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1단계 발표가 11월 이제 수능 전에 나긴 나는데, 그렇다고 수능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준비를 못하고 이틀 대비라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기별 차이가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전 세대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연대는 올해도 비대면 녹화 면접을 고집을 한다. 그러니까 그 면접 유형이 지금 어, 다 달라져 버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비대면 녹화 면접을 좀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형의 경우 제시문이 영어로 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 국제형이라는 건 제시문이 다 영어로 문제 뒤에 보여드릴게요. 영어 제시문이 섞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 요것만 여기서 보실게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다. 비대면 녹화. 그래서 이거는 추가 질문이 불가능하겠죠? 자기가 이제 그 준비 시간 동안 말하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고, 요거는 좀 상상이 안 되시면 그 토플 같은데 스피킹 시험 있잖아요. 문제 나오면 자기 혼자 시간 안에 말하고 딱 녹음 끝나버리는 거,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그런 게 중요한 많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 후기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수월했던 곳이 활동 우수 면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연세대학교가 힘들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연세대는 뭐냐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기본적으로 타임 어택이다. 준비 시간이 8분, 답변 시간이 5분이다. 그러니까 일단 답변 시간 5분을 줄이시고 준비 시간 8분이 매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연대 문제도 아마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거든요. 딱 보셨을 때.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거를 8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 네. 시간을 주면 다 풉니다. 시간을 안 주지만 소위 말해서 타임 어택을 견디실 수 있느냐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면접형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는 21년도부터 별도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문이과가 연대는 항상 공통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문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분 안에 다 답변 준비를 해야 되죠. 18년 문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일단 연대 면접은 일단 제가 아까 뭐 추천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은 따로 준비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국제형은 이 하스, ASD, ISE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나눠서 준비할 필요 공통적으로 준비가 가능한 게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이 8분 준비에 기존에 8분이었었는데 이제 5분 면접, 녹화 방식대로 5분 면접이 됐고 자료나 도표 해석이 필수로 나오고 특히 인문사회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제대로 해석하느냐 2번은 이제 그 1번에서 제시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풀어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도 뭐다 기본적으로 시간 싸움이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왜 고정적으로 있냐면 과거에 이제 문이과 같이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문과 친구들은 좀 텍스트에 강하고 이과 친구들은 이런 자료에 강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그 형평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과 문제가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 면접 변명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18년까지 이런 형태를 나오기도 했어요. 어쨌든 최근 한 4년, 4개년에서는 이런 형식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이제 그 고른 기회 쪽에서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면접 변명 질문은 안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자료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이제 1번과 2번은 연계돼 있다. 1번의 결과를 토대로 2번으로 건너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적 인과관계 문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도표를 통해 해석을 하고 그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형식으로 갑니다. 문제 도치형 경륜은 나오는데 이것도 어쨌든 최근 3개년은 출제된 적이 없어서 조금은 이제 벗어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기출이 정시도 있는데 정시에 이제 국제결 면접이 있죠. 그 면접조차도 그런 식으로 거의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문이 있고 뭐 이제 이거는 국제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하스 그쪽 이렇게 영어 제시문이 하나 섞여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표 해석이 나오고 이런 게 약간 21년, 22년도 약간 정형화됐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UD 빼고 UD는 영어 제시문 영어 문제 완전히 좀 다르죠. 거기 빼고 추천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은 똑같이 준비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같은 포맷이다. 이게 21년 국제형이고요. 여기도 영어 제시문 섞여 있고 여기 이제 그림 해석이 나왔죠. 표 대신에 마찬가지 표 나와 있고 제시문 섞여 있고 영어 제시문 섞여 있고요. 마찬가지 영어 제시문 있고 표 섞여 있고 이 포맷이 거의 이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년 이때는 영어 제시문 없었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영어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독해 능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수능 제시문보다 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못해서 못 풀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제시문을 이제 그 다른 제시문들과 더 조화롭게 푸는 것이 더 관건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원인 파악 마찬가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5분 동안 이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이 학생들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어진 논점들을 다시 다 건드리면 거의 시간이 넘어가거든요. 논점을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콤팩트한 답변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학생이 적어놓은 것처럼 자칫 배경 지식을 말하면서 3000% 빠질 수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표 중요하고요.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또 연대 좀 말씀드렸고요. 특기자 유디는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고대에선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맞죠. 1차 발표 후 일주일 준비를 하면 충분하냐. 자, 역시 또 여기 전형 일정을 보셔야 되는데요. 고대는 일단 면접이 있는 게 계열적합형하고 학업 우수형 두 개죠.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이 수능 최저 있는 거, 계열적합형 수능 최저 없는 거 이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전에 계열적합형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납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은 수능 후에 약 일주일, 그러니까 연대 보통 국제형이랑 면접이 많이 겹치죠. 그래서 그 수능 다음 주 주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고대는 이제 대면 면접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면 면접 방식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죠? 네, 추가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두 개인데 주로 봐야 될 게 계열적합형은 21분 준비에 7분 면접, 학업 우수형은 12분 준비에 6분 면접. 그럼 일단 준비 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네, 이 계열적합형의 면접이 뭐 제시문의 길이라든가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답변 시간은 준비 시간이 좀 타이트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답변 보통 이제 논제가 4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건 작년에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건 참고 자료 제가 가지고 왔고 자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 뭐 이건 당연한 거긴 블라인드 면접 학생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면접을 실시한다. 지원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어떤 걸 평가해서 이렇게 좀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제시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입학 설명의 자료에서 이제 좀 학생들의 직접적인 후기를 조금 보면 연대 언더우드와 고대 계열 적합형을 봤는데 쉽지 않았지만 고대 궤적이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왜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이 4개이고 질문이 4개인 만큼 주어진 정보량이 많았으면 답변 시간 7분밖에 되지 않아 시간 배분이 어려웠다. 예, 그러니까 영어 면접이 항상 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국어 면접이 난이도 높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냥 기출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고대 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서영고 인문사회 계열 제시문 면접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대 궤적이 제일 어려웠다. 뭐 사실 이것도 있어요. 이제 모든 전형 가운데 가장 먼저 마준 제일 첫 번째 면접은 제일 어렵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면접에 대한 감이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어려운 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거죠. 학업 우수 전형 면접은 12분 동안 제시문을 보고 6분 면접 진행한다는 거. 그만큼 이 제시문의 난이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제시문 난도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시문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근데 이 난이도가 크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궤적이 학우보다 어려운 건 맞지만 학업 우수 전형 면접이 뭐 정말 만만하게 대충 봐서 하는 면접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 써있습니다. 면접 시 필요한 경우에 제출 서류 내용을 뭐 물어볼 수 있다. 근데 거의 물어보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뭐 일반적인 학종 면접 준비하듯이 뭐 예상 질문 30개 40개 뽑아서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UD 면접 가겠습니다. 영어 면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어쨌든 영어 면접이 들어가는 게 크게 두 개죠. 특기자 언더우드, 요거는 제시문 면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국제학 면접이 이제 영어 면접입니다. 이제 이 어학 특기자를 영어 면접으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학 특기자는 한국어 면접이 기본이고요. 전체 질문 중에서 하나 정도만 그 전공어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뭐 불문과면 불어로, 뭐 도곡과면 독어로 하나 정도만 질문하는 거 기본 한국어 면접이고 국제학, 이대 국제학부 면접은 네, 영어로 전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기자 UD는 여기도 이제 제시문 면접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제시문을 8분 동안 준비해서 5분 동안 이제 녹화 면접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대 어학 특기자나 국제학은 여기는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기록부랑 이제 활동 우수 보고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개별화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시문 당연히 이쪽은 없고요. 언어 요금 답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메인이 이제 당연히 그런 퍼스널 퀘스천이고 특기자 유디는 퍼스널 퀘스천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올해도 이제 연대는 대면 녹화 방식을 유지한다고 일단 발표가 나 있고, 그다음에 이대는 일단 대면 면접관 2명이 들어오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이대 어특은 네, 한국어 면접입니다. 그것만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기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8분 동안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일단 딱 봐도 좀 바빠 보이죠? 제시문 2세트가 있고 문제도 큰 논제만 3개인데 요거를 8분 동안 준비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 실력보다는 사실은 굳이 따지면 영어 독해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뭐 기본 문제를 못 풀면 아무리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언더우드에 있어서 뭐 들어가서 영어 때문에 뭐 수업을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좀 변론으로 하고 이 면접에서 내가 영어가 플루언트하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뭐 심지어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기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저도 이제 세대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풀도 뭐 제가 유학 준비할 때 제일 잘 나왔던 게 뭐 110, 1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스피킹에서 5, 6점을 까먹기 때문에 근데 저보다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붙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영어 역량을 보는 면접이 아니다. 이 문제를 푸는 역량이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것도 그냥 국기열 이런 식으로 20열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20분 동안 준비 시간을 주는 거였는데 작년에 이제 이렇게 8분 코로나 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떨어진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문제 푸는 게 중요하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UIS. 그래서 유리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특기자 유리는 여기입니다. 네, 여기 언더우드 계열을 가는 학생들이고요. 네, 방금 보신 문제는 언더우드 학부에서도 이제 인문사회적 문제고 여기 생명과학공학, LSPT 가는 친구들은 또 다른 문제를 풉니다. 문제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국제형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영어 제시문 섞여 있던 거, 그거는 여기 하스, 융합인문사회 계열, ISE, 요 전형을, 요 쪽을 지원한 친구들이 보는 면접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요. UIS가 생소하신 분이 있어서.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서류 면접은 추석 때부터 해야 되느냐?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생들의 지원 패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크게 그냥 셋으로 나눴어요. 우선 뭐 서울대 쓰고 연대 화로 쓰고 뭐 고대 하고 쓰는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면접이 전부 수능 후에만 있는 친구들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전에 있는 면접, 뭐 고대 궤적이라든가 아니 뭐 연대 면접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친구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승인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전 면접, 특히 이제 영어 면접, UD 면접 봐야 되는 친구들 이렇게 크게 좀 셋으로 특징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일 왼쪽의 친구들은 수능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수능 전에 있는 연대 고대를 안 보는 건데 이 친구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7, 8월에는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주 1회씩에서 8주 정도, 원서 접수 전까지죠. 8주 정도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추석 특강이 보통 2, 3회 정도 있죠. 이거를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 그래서 내가 좀 면접이 평균 이상 되는 것 같아. 다른 애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뭐 추석 특강 안 들어도 되는 거고, 나 자신 없는데 평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추석 특강까지 듣고 쉬는 거죠. 그럼 이제 아마 올해 추석이 9월 중순이니까 한 수능 때까지 2달 쉬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1단계 발표나면 하는 거죠. 이런 코스로 가는 친구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대 궤적이나 뭐 이런 거 보는 친구들은 수능 전에 면접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사실상. 계속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8주 그다음에 여름방학 끝나면 원서 접수부터 1단계 발표 날 때까지 아마 그 제일 빨리 발표 나는 게 연대 면접형인데 이때까지 한 5, 6주 정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주 1회로 뭐 제 프로그램 기준으로 하면 연고 올인반이 돌아갈 거고요. 일단 요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해봤는데 나는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추석 때도 듣는 거고 난 뭐 평균 이상 하는 것 같아. 그럼 추석 때는 뭐 다른 수능 강의 듣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연대 면접형, 뭐 고대 궤적이 아마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 주 그때 있죠. 그때 이제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능 후에 똑같이 이제 그 주별 파이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일 끝에는 핵심은 여기서 UD죠. 영어 면접을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전 7, 8월에는 이제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어 면접과 영어 면접 중에 본인이 치중할 게 있긴 있는데 저는 굳이 이제 보통 그 UD 전문 학원들 가면 이제 UD 면접만 주 2회씩 쭉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그 교집합 부분이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어차피 고대 면접들을 한국어 면접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고 사실은 굳이 만약에 하나만 한다면 일단 7, 8월은 어쨌든 이때는 한국어 면접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제시문 보고 답변 준비하고 답변하고 이 프로세스를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한국어 면접 주 1회 다니고 원서 접수 후에는 이제 UD반을 다녀야겠죠. 어쨌든 제가 이게 영어 스피치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 스피치를 하는 훈련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UD반을 다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UD반을 주 1회 다니고 뭐 고대 면접반은 추석 특강 정도로 소화를 하고 왜냐면 이제 주 2회 다니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수능 체제도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0월달 UD 파이널 고대 계적 파이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뭐 고대 하고 파이널 요건 이제 한 일주일 정도씩 반들이 열리죠. 그러니까 일단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저는 서연고 제시문 면접이 한 70% 정도는 교집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여름방학 때는 공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이제 본인 트랙을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 내가 쓴 전형별로 연습하는 거는 1단계 발표 나고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약간 전형별로 특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여름부터 뭐 서울대반 하나, 연대반 하나, 고대반 하나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수능을 완전히 버렸거나 수능이 필요 없는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수능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역으로 이제 그런 질문도 반드시 오는 예상 질문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그럼 1단계 발표라고 하면 안 될까요?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발표라고 해서 붙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마 1단계 발표라고 하나도 안 해도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단계 발표하고 뭐 일주일, 길면 9일까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면접으로 떨어질 친구를 붙게 하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면접에서 뭔가 내가 면접에서 뭔가 결과를 바꿀 만큼의 준비를, 그 결과를 원한다면 최소한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진짜 늦게 들어 평균 이상의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서 접수부터 들어오셔야겠죠. 자, 일단 제가 이건 좀 러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실 질문을 이제 질의응답으로 대신 할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1단계 합격후 일주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네, 매우 위험하다, 매우 리스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정말 뭐를 해야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 이제 밑에 친구 같은 경우인데 1단계가 될 줄 정말 몰랐다. 네.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연히 반대됐더라. 근데 이제 뭐 파이널로 이제 그런 반들이 열렸으니까 학원들에 갔더니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보통 이럴 때는 1대1로 돌아오는 게 좋죠. 왜냐하면 가서 그냥 유축만 되고 점점 기만 죽으니까 차라리 이때는 1대1로 와서 수업을 좀 기본적인 좀 조금 체력을 배양을 하고 남들만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한 2, 3일 남기고 그룹 수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좀 있는 거고요. 아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이걸 두 개 쭉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 수업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가 맞는 친구들이 1년에 항상 서너 명이 있는데 이 중에 되는 경우는 한 명, 두 명 될까 말까 해요. 그래도 쉽지 않고요. 이제 가장 좀 피했으면 하는 경우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합격 수기들 보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준비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고 뭐 대학 측 자료 보면 나오잖아요. 혼자서 준비해서 됐다. 뭐 그런 애들도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제시문 수업은 특히 제시문 면접은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수업 자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좀 들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뭐 경제에 이르렀다라는 확신이 서면 그만와도 되는데 아예 뭐 수업 자체를 좀 경험시하거나 독불장군 나가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방법, 네, 모의 면접. 모의 면접은 사실 뭐 친구들끼리 보통 학교 시키는데 이 낯익은 사이에서는 잘 안 되죠. 면접을 실제로 낯선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일단 하는 것들을 좀 네, 어쨌든 수업 자체가 갖고 시스템이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하는 이런 면접 수업하고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외부 강사 선생님이 와서 하시는 수업은 뭐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하시거나 친구들끼리 하는 수업은 절대로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학원에서 하는 수업들 퀄리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만이 아니라 어떤 학원 수업이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수강 가이드라인 좀 드리면 뭐 지금 보니까 뭐 주요 다른 학원들도 면접반들이 다 오픈이 돼 있던데 첫 번째 살피셔야 될 거는 강사가 풀타임 강사인가 파트타임 강사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 12월부터 6월까지 면접반을 운영을 하는 강사인지 아닌지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면접반에 대한 어떤 학원 차원에서 수요가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는 이제 특히 이제 메이저 학원들은 알바 강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파트타임 강사. 근데 저도 초창기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진입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타임 강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전문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원 브랜드에 기대서 그냥 오는 애들 처리해주는 알바 강사보다는 자기 이제 네임을 갖고 풀타임으로 하는 강사들. 이거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 사람이 겨울방학 때 면접반 했냐, 5월달에 면접반 했냐 이런 거를 기본 시간표에서 시장님들은 좀 차고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을 베이스로 하면서 면접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면접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수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은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논술은 기본적으로 일단 2시간 동안 애들 비슷하고 2시간 동안 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떠먹여주는 스타일. 그래서 이제 자기께 되는 학생도 있고 안 되는 학생도 있죠. 근데 이제 면접을 전문하는 강사들은 보통 아이들을 많이 시킵니다. 발언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토론식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토론식 수업을 보통 해요. 네, 이게 더 학생들이 힘들지만 그리고 강사들도 힘들지만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힘든 이걸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좀 샤이하고 그다음에 내성적 이런 친구들은 이런 수업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왜 자꾸 나한테 말을 시켜 내가 돈을 냈는데 뭐 이제 그러고 내가 딴 애들보다 말 못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수업 안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런 강식 수업이라도 가는 게 낫겠죠. 안 가는 것보다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자기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장 가서 말 잘하는 게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꾸 토론식 수업을 좀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치동에도 스피치 학원이나 부터 스피치 강사들이 면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특히 제시문 면접에서 제시문은 문제를 푸는 거지 무슨 말을 스키프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서류 면접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콘텐츠를 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이력이나 메인 분야에 있어서 스피치 강사들에게 면접을 다니신 것은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이제 수업 형태에 있어서 강사 단독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 단독으로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강사가 2 이상 들어오는 팀이나 콜라보 수업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서 저는 만약 초보자라면 면접을 많이 안 해봤다면 단독 강사 수업을 권유하고요. 면접 수업을 많이 해봤다면 지금 뭐 많이 해본 학생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2명 이상 강사들이 들어오는 팀 콜라보 수업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팀 콜라보 수업은 강사분이 2명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프레쉬하죠. 새로운 면이 있어요. 이제 좀 덜 지루하고 강사 한 명과 하는 것보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기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의 어떤 그런 그 팔로우 하기가 어려워요. 강사 둘이 나눠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 시간 짧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에서 초보자에게는 안 좋고요. 반면에 단독 수업은 반대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주 3시간 이상씩 같은 강사를 보니까 아무리 이제 내용을 바꾸고 뭐 저는 이제 뭐 뉴스 영상도 틀어주고 뭐 다른 것도 중간중간 넣지만 아무래도 좀 단조로울 수 있죠. 면접을 많이 해본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초보자 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사가 계속 케어를 할 수 있죠. 얘가 지난주에는 뭘 잘못했는데 올해 뭐가 나아졌구나. 지난주에는 뭐 표를 잘 풀더니 오늘은 망했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면접 경험이 많지 않다면 이 강사 단독 수업을 뭐 제게 들으시든 어디 가서 들으시든 들으시길 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대1 수업이 있고 그룹 수업이 있어요. 저는 일단 그룹 수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강사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애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배우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 자신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차피 같은 문제지만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라는 다양성도 배울 수 있고 왜냐면 강사가 제시하는 건 사실 A, B, C 한 3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수업이 6명 있으면 6명이 다 푸는 게 답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면접 수업에서 한 6명에서 8명 정도 그룹 수업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1대1 수업을 언제 하느냐 그러면 2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른 애들보다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좀 같이 듣기가 좀 창피하다. 민망해서 오히려 자신감이 잃을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평균 수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아니면 2번째는 내가 그룹 수업을 꽤 했는데 뭔가 약간 원포인트 레슨 뭐 최종 점검 내지 체크를 받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룹 1대1을 한두 번 정도 병행하시는 거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이나 강사하실 때 저는 이런 강사들이나 학원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면접으로 떨어지를 붙일 수 있다. 저는 대부분의 면접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붙을 학생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사실은 기본 방침이고요. 기본적인 목표고요. 어쨌든 면접이 당당히 갈리는 건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고대 계열적 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큰 겁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면접 자체에 무슨 배점이 50% 그런 게 아니라 서류에서 붙은 아이들이 정말 다닥다닥 비슷하기 때문에 면접이 거의 제로 베이스 출발하니까 이제 변별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고대 개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아이들의 그 역량 차이가 많이 드러납니다. 면접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접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이지 뭐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떨어질 학생도 면접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대는 제 경험적으로 보면 면접의 변별력이나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연대 면접은 준비할 필요 없네요.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1단계를 어느 정도 수준 붙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면접으로 뭔가 떨어질 층을 붙일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좀 매우 예외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 좀 안내를 드리고요.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원래 뭐 면접에 대한 말씀 주로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아직 뭐 지원부터 좀 걱정되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꼭 면접에 관련된 게 아닌 질문들도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면접반은 일단 이렇게 3개가 인문세 계열 건데 서연반, 연고반, 유디아스반 나눠놨고요. 근데 이제 서연반이랑 연고반은 사실은 커리큘럼 자체는 겹치는데 왜 이름이 다르냐?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 서울대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카이 중에서 그 친구들이 이 시간이 안 맞아서 서연반에 들어오고 싶은데 나 서울대 안 쓸 건데 좀 들어오기 그렇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고반이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그렇게 딱
예를 들어서 뭐 연고반도 서울대 문제 풀 거고요. 연습 문제로. 서연반에서도 고대 문제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그 학생들이 약간 그런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요 4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시간대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강의는 기본적으로 퍼스트인 학원에서 하고, 일요일 강의는 에이프로 아카데미에서 할 예정으로 하기로 됐은 내용이 확정이고, 인원은 일단 제가 8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매년 보면 8명 다 차는 경우는 없고요. 한 6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수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반부에는 물론 전반부 후반부 통째로 바뀔 수는 있지만 1대1 모의 면접을 매주 한 번씩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대1 면접이 한 40분 걸리거든요. 다 합치면 남은 시간 동안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그러면 후반부에 저랑 기출 문제 풀어본 거 같이 해제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이슈를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배경지식, 시사상식들 간단히 좀 논점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면접 전형들이 다 세부적으로는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형별 좀 주의할 점들 포인트 강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MMI 강의는 뭐 사실 MMI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제가 일단 한 타임만 좀 개설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토요일 저녁, 이게 오타가 났네요. 6시간 10시입니다. 10시까지 있는 강의. 그래서 일단 이거는 4주 정도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연고반과 UDS와의 차이 뭐냐? 이건 어쨌든 UD를 반드시 쓰겠다라고 하는 학생. 그러니까 이거 일단 영어 제시문에 좀 집중을 할 거거든요. UDS를 뭐라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따로 하나 좀 반을 뽑아놨고요. 근데 그냥 나는 UD 안 쓰고 하스만 쓸 거다. 하스랑 고대 쓸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고반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좀 반을 짜놨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서류 패키지는 여러 번 문자도 드리고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생기부 완성, 배치 컨설팅, 자소서, 뭐 개수 전부 다 완성하는 그 패키지 수업들. 여기서 이제 이 알파벳 수로 적혀 있으니까 시간을 좀 픽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A를 택하시면 이제 요 7월 16일, 30일, 8월 13일, 27일 오전 11시 1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하는 수업들이고요.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찼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 빨리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름방학 집중반이랑 나머지만 차이가 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여름방학 집중반은 4주, 여름방학 기준 한 4주 만에 매주 한 번씩 수업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름방학 집중반에 오시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뭐 일단 객관적으로 잘해서 정시가 잘 나와서 학교 3개 뭐 학교 3개만 쓴다, 4개만 쓴다. 요거 빨리 써놓고 잊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보통 이 수업들은 지금 전부 날짜를 보시면 8월 11일 날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학기 개학이 8월 16일, 17일이죠. 그러니까 2학기 때 학교를 가도 나는 쓰는 학교가 안 바뀔 거야. 내가 워낙 잘해서 뭐 남들이 어디 쓰나 그냥 쓸 수 있어. 혹은 반대겠죠. 나는 어차피 수시는 지르는 거기 때문에 뭐 2학기 학교에서 뭐 담임선생님이 뭐 어디를 넣어라 빼라 해도 나는 생각이 변하지 않아. 그런 친구들이 이제 방학 집중만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뭐 A부터 T까지 반들은 그게 9월 첫 주까지 다 넘어가잖아요. 이 얘기는 뭐다? 내가 쓰다가 학교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2학기에 개학해서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경영을 쓰려고 그랬는데 경영을 우리 학교에서 많이 쓴다더라. 그럼 과를 뭐 좀 바꿔야지. 이런 경우들. 혹은 뭐 부평 보고까지 내가 최저 맞출지 안 맞출지에 따라 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은 A부터 T까지 반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격주로 해서 총 8주 동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년 말씀을 드려요. 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 혹은 부평 이후에. 근데 이제 안 바뀔 거라고 생각들하고 자꾸 이제 이 방학 집중만 오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데 다 썼는데 막 과 바꿔야 된다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확고하게 내가 8월 15일 전에 끝난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뭐 A부터 T까지는 타임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패키지 아니고 그냥 배치 컨설팅만 받겠다, 생기부 마무리만 하겠다, 아니면 다 쓴 자소서 검토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요건 제가 아마 화목, 토, 일은 일단 패키지로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수요일 날 약속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패키지 어떻게 진행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계속 디졸브 돼요. 겹치면서. 그래서 이제 뭐 1차 시 때는 일단 원서 배치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8월 초나 8월 말에 변동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생기부 마무리도 일단 1, 2차 시에 좀 걸쳐서 하고요. 자소서는 대략 요 정도 일정으로 갑니다.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뭘 자소서를 내가 같은 거를 2개만 쓸 거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4번까지 수업할 필요 없기 때문에 한 3차 시 정도까지 끊어서 가고 비용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이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고1, 2 같은 경우 연관 관리도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여름방학 때는 일단은 진단 컨설팅 가장 많이 받으시죠. 지금 잘 가고 있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나 생기부 가지고 많이 오시니까 이것들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일단 주로 아마 수요일에 좀 약속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다 밴드 통해서 오셨을 것 같아서 따로 밴드 안내 드리진 않을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뭐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DM도 가능하니까요. 네, 좀 편하게 질문 주세요. 온라인 수업 제가 밴드에 안내드렸는데 온라인 수업은 지금 제가 수요일 아마 저녁 8시 반부터 12시까지 하고요. 20일에 개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저희가 최소 인원이 좀 모여야 하는데 어쨌든 서너 명만 모여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확실히 듣겠다고 연락을 주신 분이 없어서 요 번호 010-373710으로 확실히 듣겠다라고 신청을 주시면 어쨌든 제가 최소 인원 한 4명 정도 모이는 대로 개설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똑같이 8주 예정입니다. 논술이요. 논술은 일단 제가 그 겨울에는 같이 뭐 논술 많이 공룡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획은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여름부터는 논술은 따로 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 논술은 뭐 제가 하진 않고요. 만일에 이제 뭐 어디를 어떻게 적당한 학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학생 상황에 따라서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기 수업하는 에이프로 아카데미도 약간 부티크 형태로 서너 명씩 높은 논술을 잘 가르쳐 주시는 학원이고 아니면 뭐 대형 학원을 가겠다고 하면 대형도 제가 어차피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서울대는 상향. 그러니까 서울대를 쓰실 게 확실하면 상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서연반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지원이 확정적이면 서연반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이 시간이 안 맞으시면 연고반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스 창의기술 경영 전공 생각하는데 지금 결정은 필요 없는 거죠. 그 하스에서 자소서에 그 어떤 세부 전공 하실지를 쓰시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하스 자소서에 3번 문항이 지원 동기와 관련 노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스는 그냥 뭐 인문사의 복합이니까 사실 너무 넓고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창의기술 경영은 CTM이죠. 그래서 내가 CTM으로 갈 거고 CTM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뭐 책을 읽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서 실제로 거기서 지원하진 뭐 안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2학년 때 그건 좀 정해놓고 자소서는 쓰셔야 돼요. 온라인 수업을 생각하는데 8주가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신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최소 인원이라는 게 기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최소 인원으로 카운트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명이 출발을 했는데 4번 듣고 났는데 2명으로 줄었다. 이제 이러면 수업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신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럼 이제 제가 최소 인원 여부에 따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이 일단 개설되면 이제 8주 이상 듣겠다는 학생이 어쨌든 그래도 4명 정도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반이. 그러면 이제 그때 가능하실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발을 못 열 것 같아요. 일단 요건 일단 저한테 좀 그 문자로 학교랑 학생 이름 남겨주시고 뭐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취합을 해서 뭐 7월 20일 개강이니까 뭐 한 17일, 18일쯤 확정될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면접 날짜 겹치죠. 하스는 보통 오전에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하스 쓰는 친구들은 이제 고대 하구를 오후 거를 보통 피해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근데 그 뭐 이게 해마다 다른데 이제 뭐 연대는 면접 끝나면 바로 내보내주고 뭐 고대는 끝까지 잡아놓고 뭐 이게 좀 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쳐도 어떻게 갈 수 있지 않아요. 뭐 퀵 서비스 타고 이거는 너무 위험하고 보통 불가능하고요. 사실 이렇게 오전 오후로 이렇게 분산시켜놔도 되게 바쁘거든요. 30대 이동하려면. 그래서 네, 보통은 하스는 오전에 네, 면접을 봅니다. 최근 2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유리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이제 여기 답변을 세 가지로 드릴게요. A그룹 외고에서 3등급 초중이면 보통 붙습니다. 보통 붙는데 여기서 하나 단서는 뭐냐면 영어 내신도 3등급 초중 이상이야겠죠. 그 전체 내신 3등급 초중이 예를 들어 영어가 4등급이다. 그러면 힘들 거고요. 영어도 어쨌든 자기 전체 내신 이상이면 왜냐하면 그래야 적합성이 있는 거니까 그럼 붙을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유디에 맞춰져, 그러니까 특별히 유디에 맞춰져 있다니 되게 이걸 막연한 표현인데 유디도 세부 전공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어문 계열 쪽을 고대 어문 계열 쓰는 친구들은 뭐 CSE 하고 정예나 뭐 이런 쪽 사는 친구들은 뭐 국제학부나 뭐 아니 저 뭐죠 그 IS나 IS나 PSIR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코노믹스로 또 맞출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딱 봤을 때 특기자 생기부라는 거는 생기부 갖고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특기자라는 건 외부 활동이 포함되는 건데 생기부에 외부 활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기자 많이 안 해보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크게 제가 이 UIC 설명이 따로 하니까 혹시 못 보셨으면 제 밴드에 오시면 설명이 있을 텐데 크게 제가 어쨌든 내신이 기본 랭귀지에 들어가야 되고 영어 관련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영어 관련 수상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A그룹 외고 3점 초중반이면 저는 떨어지는 애들을 별로 못 봤고요. 뭐 정말 면접을 완전히 망했어 이런 경우 아니면 스피치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피치 상이 없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영어 관련 뭐 영어 단어 경시라도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네, ISE 면접도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ISE 면접이 아까 거기 기본적으로 ISE가 이과지만 그 하스랑 ASD랑 ISE 문제가 같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지금 제가 조금 넘겨볼게요. 많이 뒤에 있네요. 예. 이 문제를 똑같이 비교하면 국학생부 종합적 국정이잖아요. 그러니까 ISE도 이 문제 풀고요. 하스도 이 문제 풀어요. 그래서 같이 준비합니다. 전국 자사고 3초반이면 하스 전형이 가능할까요? 내신은 가능하네요. 네. 잠시만요. 전사고가 근데 이게 그냥 전사고면은 아니고요. 전사고 다름이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뭐 하나고, 의대부고, 뭐 상산고 이런 데면은 네, 충분히 가죠. 거기서는 뭐 4점 초반도 가죠. 그래서 제 설명해 보셨으면 제가 고등학교를 뭐 A, B, C, D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이제 뭐 좀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A 그룹 전국 자사고라면 네, 3점 초반이 문제 없고요. B 그룹 전사고도 3점 초반이면 가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ISD 면접을 원하시면 제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연고반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유디아스반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요.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내신은 일단 전과목 반영입니다. 학종은 다 내신은 전과목 반영이에요. 온라인 면접은 서연이냐 연고냐? 온라인 면접반은 일단 이거 합쳐서 약간 스카이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건 학생들이 구성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커리큘럼을 짤 겁니다. 짜고 약간 학생별로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부 종합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신을 어떻게 반영한다라고 매뉴얼이 나와 있는 곳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연대 추천형, 그건 이제 교과 전형, 그다음에 고대도 뭐 학교장 추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뭐 전문 교과는 뭐 어떻게 몇 퍼센트를 뭐 어떻게 뭐 몇 등까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방법이 나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통 전 과목 반영인데 정성적으로 반영한다고 써 있잖아요. 되게 모호하게. 그럼 일단 전 과목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이게 뭐 선택 과목이 됐던 뭐 그 뭐죠? 숫자로 안 나오는 과목이라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는 이제 보통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뭐 전체 점수라든 같은 A라도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상태를 지금 알 수는 없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A, B, C, D, E의 기준은 뭐냐면요. 그 A그룹은 수시 기준, 수시로 서울대를 연평균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B그룹은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 그다음에 뭐 C그룹은 뭐 10명 이상 보내는 학교인데 지금 이제 중심 게 이제 뭐 2점 중반인데 ISE 지원이 가능하냐? 그러면 2점 중반은 사실은 한 4그룹 학교까지는 가거든요. D그룹 학교들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학교 어쨌든 서울대를 수시 기준 한 5명 이상 보내는 학교라면 네, 2점 중반에서 ISE 지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학교 제가 대략 어떤 학교 짐작은 가는데 명식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러면 뭐 B그룹 학교라면 충분하죠. 내신만 놓고 보면 다른 걸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내신만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신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5가지 요소 중에 하나죠. 하나일 뿐이죠.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온라인 수업은 제가 왜 평일이냐, 주말에 없고, 주말에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 강의들이 여러 개 깔려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 좀 평일로 했고요. 그냥 어차피 뭐, 그러니까 사실 이 지망학생들도 뭐 주말에는 대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평일에 어차피 못 오는 친구들은 평일에 하자라고 했던 건데, 만약에 이제 온라인도 주말 강의를 혹시 원하시면, 혹시 저에게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이것도 만약 일정 수요 이상이 확보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최소 인원을 4명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왜 수요일은 안 된다. 아니면 뭐 이제 학생들이 뭐 기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들락날락하면 못 듣는다. 이제 그러면 주말만 된다고 하시면 원래 뭐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날 것 같다보다 이거 좀 제안해 주시면 제가 아직 뭐 개강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2주 더 있나요? 2주 있죠. 네. 보고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다른 궁금하신 점이 더 없으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